이분들이 권력을 잡더니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조작된 기소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김민석 씨가 결정합니까? 결국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전 총리를 그렇게 지지를 하고 당대표를 만들려고 했나? 이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예요. 이 세상에 범죄자들 중에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검사가 나한테 무리한 수사를 해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기소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뭐 다릅니까?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대통령 지지율 정청래에 달렸다.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한창이죠.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되느냐, 정청래 전 대표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이제 뭐 민주당도 뭐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 설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 이제 최근에 정청래 후보가 뭐 이제 뭐 김어준 씨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최근 이제 최저치를 찍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뭐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제 핵심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대표가 되면 10% 이상 상승할 거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이제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다 동일한 논리예요. 네. 결국 이제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재건축, 재개발 그런 시도 때문에 네.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을 따라라. 증축까지는 우리가 허용해도 재건축, 재개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그 후보 얘기는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그 떠났던 코어 지지층이 돌아올 거고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지지율이 어디서 빠졌냐를 보면 2030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2030에 그렇죠. 민주당 코어 지지층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중도층에서 가장 많이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네. 물론 진보층에서도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요인들이 종합돼서 그렇게 네. 결론이 되는 거지. 네. 무슨 자기들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노 친문 이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러면은 이 국가 권력을 이른바 어떤 개파의 수장처럼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저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정치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한테 정파의 수장, 부족의 수장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위기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취임한 이제 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사실 특별한 악재는 없거든요. 이를테면 박근혜가 세월호 네. 이게 터졌다. 뭐 그건 굉장한 악재잖아요. 네. 예를 들어 윤석열 정권 시기에 그 뭡니까 의정 갈등. 최혜병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근데 지지율이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지금 50% 밑으로 네. 그리고 40% 초반대까지 지금 맞습니다. 치닫고 있거든요. 상당한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전 두 가지가 핵심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 기저효과가 초반 지지율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정부의 존재 자체로 국민들이 힘을 주는 거예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네. 그리고 너무 개판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피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컸죠. 고공행진을 네. 지지율 행진을 했는데 이제 코스피는 다 빠졌고 근데 더 이상의 이제 윤석열 기저효과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정책 성과로 증명을 해야 될 시기가 딱 온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근데 정청래 그 의원은 약간 그 축소지향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선명한 개혁을 내세우지만 안으로 네. 강성 짠물 지지층 느낌이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짠물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장동혁이에요. 정청래는. 그에 반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노선이죠. 네. 이를테면 중도 실용 확장. 네. 때문에 아마 정청래 노선으로 가게 되는 순간에 제가 보기에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 다만 이재명 김민석 노선으로 갔을 때도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 지금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큰 목표를 던져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속도와 증명에 달려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준공을 지금 뭐 목표로 내걸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땅 다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2년 내에. 네. 물론 이제 광주공항은 땅이 다 다져져 있기 때문에 쉽다고 또 얘기하는데 기지를 또 빼야 되잖아요.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그렇게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뚝딱하는 게 아니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뭐 진격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위기지 무슨 코어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는 한심한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2030 중도 지지층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데 뭐 이제 지리별렬하게 못하는 모습 뭐 이제 이런 거가 이어지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뭐 이제 공소 취소 관련된 거론을 했습니다. 뭐 이제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뭐 이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질문에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를 보고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원칙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를 취소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어 보이는데 우리 김치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조작된 기소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 김민석 씨가 결정합니까? 어? 이게 결국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 아,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김민석 전 총리를 그렇게 지지를 하고 당대표를 만들려고 했나? 이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예요. 아니, 이 세상에 범죄자들 중에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을 네. 하고 네. 그다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검사가 나한테 무리한 수사를 해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 그러고 네. 이 기소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다들 그래요. 너나 없이. 네. 그 지금 대통령은 뭐 다릅니까? 지금 쌍방울과 관련해서 연어회 무슨 뭐 술 파티가 있었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위증죄로 이화영이 그걸로 징역 4개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위증이었어요. 그동안에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어의 술 파티로 다 조작 기소했다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특검하자 그러고 국정조사 특위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밝혀냈습니까? 밝혀진 건 그 이화영이가 위증했다는 거.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분들이 권력을 잡더니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 체계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다수결로 그냥 결정하면 그러면 죄인이 죄 아닌 것이 됩니까? 그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다수면 특검 임명해서 이 죄 없으면 되고 아니면 검찰 팔목 비틀어서 공소 취소하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도대체가 이렇게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는 분이 그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후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기가 막히고, 만약에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뭐. 그래서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 밀어붙이는 순간에 아마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개헌까지 해서 뭐 중임제 개헌도 무슨 뭐 대통령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중임제 개헌도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뭐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니까 이게 차곡차곡 이게 빌드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만약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글쎄요. 그야말로 대통령은 탄핵돼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박 의원님도 뭐 이제 특히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 국민적으로 예민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그 지방선거 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멈췄잖아요. 그 법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마 김민석 후보의 그렇죠. 인터뷰가. 네. 근데 저는 그 법의 내용에 보면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기제기된 공소를 특검이 가져와서 네,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논란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 위헌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여론이 이제 나빠지니까 중단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조항 둔 채로 그 특검법 통과 못 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지방선거 이전에 잃었던 역풍 이상의 역풍이 좀 올 수 있다고 보고요. 가뜩이나 보안사건 폐지 이런 걸로 별로 여론이 좋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송영길 후보도 특검에서 그 조항은 드러내야 된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네. 이 전당대회 국면 들어서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합의가 쉽지 않아요 일단. 뿐만 아니라 그 김민석 후보의 이런 인식은 잘못됐어요. 이를테면 조작 기소는 공소 취소가 원칙이다. 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심 판결 이전에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지금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네. 이 잘못된 기소라 할지라도 바로 잡히는 게 맞는 거고 재판이라는 거는 검사의 기소가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네. 그 기소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소가 옳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하고 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서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때문에 잘못된 기소라면 법원의 이 재판을 통해서 바로 잡히는 게 네. 훨씬 더 그 분명한 절차예요. 네. 그리고 1심 이전에 그 공소 취소를 하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근데 공소 기각 사유, 공소 취소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사유에 변동이 있다. 그러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네.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냈더라도 네. 이게 형사소송법이거든요. 그 깔끔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이거 다 공소 취소된 거 다시 공소 제기될 수가 이 수사 제기될 수가 있고 공소 제기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무죄를 확정받는 게 가장 확실한 절차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유죄다. 아니 무죄다. 이 검찰이 다 조작 수사하고 기소한 거다. 그러면 법원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를 믿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증명하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억지로 이 공소 취소하게 되면 나중에 다 이거 공소 제기된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작 그 기소라는 거를 누가 증명하죠? 그거는 어떤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법정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조작수사 기소를 했어. 이화영에 대해서든 대장동에 대해서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공소 취소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특검이 그냥 가져다가 심증을 가지고서 네. 정치적으로 이거를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조작 기소라는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사법 절차하고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엉망진창이 돼요. 나중에 이게 뒷감당 안 됩니다. 두 분이 뭐 이제 비슷한 결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심정권 Q&A 시간 앞서 말씀드렸던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 두 분께 하나씩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제 젠니 1018님께서 이제 김종혁 최욱께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국힘 내 가장 센 개파는 지금 누군가요? 친한계, 옛 친윤계, 친장동혁계, 친오세훈계. 아니, 그러니까 그냥 결집성이나 숫자만 보면 뭐 친한동계가 제일 많죠. 그 원내 의원들 그리고 네. 원내 당협위원장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친윤계는 그냥 결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서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감정 이런 것들로 이렇게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네. 거기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무슨 개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윤계 그 개파 수장이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누구 오세훈계 친장동혁, 오세훈. 장동혁계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지금 뭐 해봤자 한 4-5명 뭐 이런 요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친오세훈계. 오세훈계 뭐 그 정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아몰랑계 같은데. 아몰랑. 아몰랑계. 이게 친윤계의 대부분이 아몰랑계다. 나만 안전하면 아몰랑계. 나만 살아나면 돼. 그러니까 무책임의 극치다. 또 우리 국민의힘 중진들이 또 박 의원님의 이런 날카로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텐데. 또 이제 안 화장님께서 우리 박 의원님께 질문 주셨네요. 네. 김어준은 정청래 지면 이재명한테 굽실거려야 되나요? 김어준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를 잘 모르는데 김어준 씨는 본인이 어쨌든 체스판의 설계자하고 말을 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때문에 뭐 김어준이 머리 조아리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음을 설계하겠죠. 이생망. 이번 판은 망했고 이번 판은 꽝이고 다음 판으로 가자. 그런데 이제 김어준의 다음 판에 과연 뭐 이재명이나 친명계나 혹은 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뉴이재명 네. 이게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그 멸칭 문조 뭐 털레요. 네. 그래서 멸칭은 문제긴 하지만 그 경향성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리고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이렇게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진짜 마지막 순서로 여의도 처방전 이제 화이트보드 쓰는 순서 저희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펜 있으시죠? 네. 요 펜에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객관식 문제로 이 중 가장 위기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정청래, 2번 이재명, 3번 한동훈, 4번 장동혁. 이제 두 명이께서 현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기의 인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유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또 김종호 최고부터 먼저 볼까요? 저는 정청래 지금 후보가 가장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객관식인데 이름을 쓰죠. 객관식은 번호를 쓰는 건데. 아, 번호구나. 1번 정청래를 택해 주셨군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떨어지면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면 네. 그다음에 닥쳐올 그런 후폭풍 같은 것들이 만만치 않을 때다가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쪽에서 문제털레위의 한 핵심으로서 지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아마 싸워 나가야 될 게 산적할 거예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저도 참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가장 위기는 정청래 후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 누구? 저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뭐 뽑으셨네요. 정청래 후보의 위기래야 네. 본인 공천 한번 못 받는 거일 텐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저도. 본인이 상당한 세력 기반을 이번 과정에서 쌓았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독립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당내 야당하면서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작 위기는 대통령은 이번 본인 임기가 정치 마지막이에요. 끝나면 정치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 합니다. 네. 근데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본인 정치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대한 고비에 온 겁니다. 임기 1년 만에. 때문에 여기서 일이 잘못 풀리면은 쭉 이제 미끄러지는 그런 레임덕의 길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성과를 내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에 섰기 때문에 갈림길에 섰기 때문에 가장 사실 위기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물론 이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떤 구도로 결말이 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꼭 전당대회에 국한되지만은 않아요. 국정의 성과를 내는 문제는. 그래서 저는 공소 취소 같은 건 머리 지워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머리에 떠올리는 순간에 점점 더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으로부터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한민국의 큰 어떤 구조를 개혁하는 그런 문제를 중심에 놓고 대통령이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되고 여당도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들어서서 이 위기를 넘겨야지 자칫하면 다른 정권보다 더 일찍 레임덕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